네, 칼럼입니다. 우리가 세계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리 투쟁, 법정 투쟁입니다. 또 하나는 종북 주사파, 종북 극좌파들의 조직동원에 대항해서 그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광화문 국민혁명 전선입니다. 광화문 탄핵저지 국민혁명 전선입니다. 또 하나는 저 사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폭정과 독주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의회 투쟁 전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은 법정 투쟁이고 법리 투쟁입니다. 이 법리 투쟁은 차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흥분해서 당위적 주장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중에 계엄 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는 대목에 있어서 다 공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매일 광화문에 나오면서도 그 자유파 중에 몇 분은 여전히 그런데 왜 계엄령밖에 없었냐 이런 식의 탄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차분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헌법은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87년은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성과 위에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이 87년 헌법을 만들 때 제일 강조하고 강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늘린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5년 단임이라고 하는 이상한 대통령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회 해산권도 없애버렸어요. 헌법에서. 반면에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지도록 지금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없고 생각 없는 이 정치학자, 헌법학자, 언론인들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좌파들에 놀아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2년 7개월 동안 봤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 2년 7개월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제왕 노릇을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제왕도 있습니까? 반면에 국회는 뭐든지 다 했어요. 22건의 탄핵 소추를 했어요.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경찰,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다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빵원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87년이에요.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 87년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권만은 손대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 북한과 싸우고 있는 나라라는 현실 때문에 그랬어요. 북한이 1년에도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을 간첩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틈만 나면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이 엄혹한 남북 대치 상황을 당시에 야당까지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북한의 조정에 의한 폭동과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헌법에 그냥 유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 비상계엄령,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나라입니까? 자유파 국민 여러분, 중도 국민 여러분, 왜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비상계엄 발동했냐고 묻기 전에 먼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냐? 왜 저 정부 극좌파들은 왜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겼을까? 왜 그랬을까? 왜 저 정부 극좌파들은 수십 년 국정원에 해왔던 간첩 수사권을 왜 전부 경찰에다가 몰아줬을까? 왜 저 정부 극좌파들은 22명이나 되는 국무위원들, 심지어 수사검사까지 저렇게 탄핵을 계속했을까? 왜 저 정부 극좌파들은 국정원, 검찰, 경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수사에 꼭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빵원으로 만들었을까? 왜 저 정부 극좌파들은 중국에서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에 드론 띄우고 간첩질했던 중국 사람,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촬영했던 그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한 간첩법 개정안을 왜 부결시켰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를 묻기 전에 왜 정부 극좌파들은 이런 엄청난 수많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했을까? 왜 문재인이는 김정은이한테 아무도 모르는 USB를 건네줬을까? 왜 문재인이는, 왜 저 정부 극좌파들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운영할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정재성 조작까지 해가면서 영구히 조기 폐쇄하려고 했을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22%에 불과한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묻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 40%의 우파 국민들, 38%의 중도 국민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해요. 왜 그랬을까? 저 종북 극좌파들은. 목적이 뭘까? 그 질문 끝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발동했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소리칩시다. 국민 40%의 우파, 국민 38%의 중도파 국민들한테 소리칩시다. 크게 물어야 돼요. 왜 저 정부 극좌파들은 이렇게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자들이 노리는 것은 뭘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북한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중도파 38%, 보수 40%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김정은의 북한에서 살 것인가?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6시간 만에 끝날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한 28분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담화를 보고 대통령이 이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들을 하시게 됐고
그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정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탄핵 저지 투쟁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6시간 계엄을 통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몸을 던지다시피 하면서 상황 변경을 시도했는데 덜렁 탄핵 당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6시간 계엄의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국정마비의 주범이 이재명이와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국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전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미국, 일본의 내부 정치 상황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유서방 국가들도 한국의 내부 정치 상황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국정마비의 진짜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과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의한 입법 독주, 입법 독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한 경고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야, 이거 어쨌든 탄핵까지는 갔는데 헌재에서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 이거 우리는 어떡하냐?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는 뭐 어쨌든 이건 감옥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정말 아무 말이나 다 쏟아내는 이런 패닉 상태로 만들어간 모멘텀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에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정말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총체적인 전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100마디 말보다도 더 간명하게 전달을 했어요.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핵심 고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이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야, 윤석열도 나랑 똑같이 힘들게 지금 고생하고 싸우고 있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지적 어떤 의식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진핑이 말이에요. 이 북한을 대한민국을 문재인을 통해서 이재명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그 시진핑이 그 윤석열은 이게 문재인하고 이게 유가 다르네. 아니 그냥 국장 정도 보내면 그냥 고개 조아리면서 쉐쉐했던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르네. 지금 기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상대했던 윤석열이 이게 그런 사람이었어? 김정은이 마찬가지죠. 아이고 이거 함부로 도발했다가는 이거 내가 죽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 계엄령 발동 이후 비록 탄핵 국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효과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들은 더 분명해질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서 이겨서 돌아오면 이제 바로 그 윤석열을 트럼프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시진핑이도 김정은이도 겁을 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문재인, 종북 주사파 따위들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볼 겁니다. 이제
한동훈이 같은 그 허접한 쓰레기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을 내던진 일생일대의 어떤 결단과 승부수가 저는 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이 결단, 2021년 7월 26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당시 아직 후보도 아닌 전 검찰총장이죠. 이 기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어요. 직함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일보 인터뷰인데, 정치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냐. 말은 안 했지만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다. 집사람은, 아니 내 아내는 내 아내라고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 쇼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할 거면 저 양재동 가동법원에 가서 이혼도장 찍고 하라고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하면서 대권 도전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명예도 인간관계도 다 버려야 한다. 절대 개인적인 명예, 영광의 길이 아니다. 대통령직이 얼마나 수행하기 어렵고 그 말로가 얼마나 힘들 건지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수완박하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협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깨끗이 던지고 나왔다. 더는 이런 정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저쪽에 정권이 가면 그때는 정말 회복불능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 어떻게든 저 문재인 정권, 종북주사파 정권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내가 나섰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뭐하러 나섰겠냐. 그렇죠.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이하 다 합쳐봤자 10%도 안 되는 그 사람들로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이를. 이 정치입문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쨌든 종북주사파 정권 연장은 절대 막아야 하는데 나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 종북주사파 정권에게 다시 정권 넘겨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더 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대로는 안 돼.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 바로 세워야 돼. 그거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결심했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계엄령 발동 그리고 대국민 담원에 절절히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윤석열을 믿고 대통령을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광화문에 나선 겁니다. 3년 전에 정계 입문할 때의 그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할 때의 그 윤석열이 이번 계엄령 발동할 때의 그 윤석열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듯이 바로 3년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말없이 묵묵히 지켜온 바로 우리 국민들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총 걸기해서 윤석열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민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 31.5%입니다. 31.5%. 20%대로 떨어진 지가 몇 달인데 탄핵당하고 나서 오히려 30%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31.5%) 또 대통령 탄핵 반대 30%.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41. 지금 이게 이 숫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31, 국민의힘 지지율 32 거의 똑같잖아요.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탄핵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반대가 41입니다. 찬성은 47밖에 안 돼요. 과반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종북 주사파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갖고 난리를 쳐도 권한대행 탄핵 안 된다가 41이에요. 과반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권한대행을. 그다음에 이재명 선거법 2심. 길게 끌면 안 된다. 길게 끌면 안 된다. 3개월 후에 2심 나와야 돼. 36. 끌어도 6개월 안에는 끝내야 돼. 그게 58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자 아까 강영석 변호사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니 분명히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을 텐데 저것들이 왜 발표 안 하냐? 여론조사 공정 12월 24일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로 나왔다. 12월 셋째 주 조원 CNI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8%가 올라갔다. 또 12월 23일 KSY 발표에서도 탄핵 기각될 것이야가 33.5%나 나왔다. 박근혜 때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4% 5% 나왔던 그 수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30% 넘게 지지율이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 자, 그런데 왜 갤럽과 리얼미터는 맨날 여론조사는 발표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조사는 발표를 안 하냐? 조사를 안 한 것이냐? 왜 안 했냐 그러면? 했는데 발표 안 하냐? 왜 발표 안 하냐? 이런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발표 조사는 했을 텐데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발표를 안 하는 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게 조사가 되기 때문이거든. 저거 함부로 조사 숫자 조작하다가는 회사 문 닫게 생겼으니까 조작은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민심대로 영남권 자유파 강력하게 응집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모일 겁니다. 더 모이면 대통령 지지율 더 올라갈 겁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사회조식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이에요.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는 게 22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이 중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라면 대통령 지지율 40은 기본으로 나와야 돼. 탄핵 반대 40은 기본으로 나와야 돼. 아직도 여론조사상 기울어진 운동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31.5밖에 안 나오지만 조만간 회복된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1.5가 나오고 35가 나오고 40이 나온다. 무슨 수로 탄핵할 거냐? 이게 민심이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국가 원로자문회의가 지난 23일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국가 원로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이 바로 광화문 자유파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300여 명의 국가 원로들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당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가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원천무효다. 이런 몇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자유파 진영에 대해서 내란 선동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탄핵 반대를 외친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다 내란 선동죄로 너희들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도 기소해라. 나도 고발해라. 그러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법률적 근거 없이 구성된 임의기구다. 이 법률적 근거도 없어요. 이런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막 만들면 기구가 되는 거예요? 또한 공수처법 제2조 3호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수처나 공조본 명의의 대통령 소환 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적 통치 행위였다. 이 합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강제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공조본, 공수처의 직권남용이고 내란죄 자행이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 없는 공조수사본부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은 공조본과 공수처의 수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민주당의 입장문입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판사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 부장판사가 자기 이름 밝히고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이렇게 글을 올려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 가운데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공작과 음모에 저항하는 자유파의 결집이 더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빠른 속도로 반전해서 30%대를 넘어갔습니다. 내일 저희 방송에 나옵니다만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써서 한동훈 신드롬을 만들 때 역할을 했던 심규진 교수, 지금은 아주 철저한 반한동훈 입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초청을 했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이힐을 벗고 거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 나가야 한다. 또 김성회 전 비서관,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우파에서 투쟁하지 않는 자의 자리는 없다. 이제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태극 깃발을 들어야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31.5%. 보수가 대결집하는 중이고 법조계에서도 현직 부장판사가 그게 왜 내란죄냐? 대통령의 합헌적 통치행위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일부, 각급 지방법원 검찰청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확실시된다. 대통령 복직이 확실시된다. 이런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일 모레 곧 감옥 갈 것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서 대통령직에 복직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야, 도망갈 구멍은 마련해 놔야지. 이게 공수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꼬리 내리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유파가 대결집하고 있고 국면은 확실히 바뀌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자, 이 상황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
사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광화문으로 나와라. 그곳에 국민의힘이 살 길이 있다. 그것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생명줄이 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광화문으로 나와라.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수호하자. 이건 제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6,300여 명의 대한민국 교수들이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중앙집행위원회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제가 논평 없이 그냥 이 성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오늘 고성국 칼럼을 대신하겠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성명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자. 자유롭고 정의로운 애국 시민에게 드리는 글.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적 원리는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 분립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3권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권한을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행정권의 독재와 국가 이념 파괴를 막기 위해 국회에게 탄핵 소추권이 인정되고, 입법권의 독재와 국가 이념 파괴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과 국회 해산권이, 그리고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법원에게 위헌법률 심사권이 각각 인정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제다. 우리 헌법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짊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군주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범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일개 정파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남발하고 행정 책임자와 형사사법 담당자를 무차별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남용하여 정부의 주요 활동을 마비시키는 등의 경우는 국가의 계속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또한 민주공화국 형성의 출발점인 공직선거가 부정한 요원에 의해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관리되는 상황 역시 국가의 계속성이 침해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국회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독재를 지지하고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 처벌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인정하는 통상적 대책인 법안 거부권만으로는 무도한 국회를 견제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감독 권한만으로는 감사조차도 완강히 거부 저항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대권의 하나인 비상계엄 선포권 헌법 제77조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비상한 책무의 수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3. 국헌문란 내란의 주체는 반대한민국 세력 그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비상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 학교, 언론계, 문단, 예술계 곳곳에 종북, 용공 분자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1인의 수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합법적 이유 없이 장관, 감사원장, 방통통신위원장, 검사, 판사 등을 수십 차례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하고 석유 시추 사업 등 국책과제의 추진을 자해 행위처럼 저지하고 국가 주요 기관의 활동비를 전면 삭제하고 헌법 파괴적인 법률안을 경쟁하듯 발의하여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방해는 그 정도가 국가마비, 민주공화국 파멸의 위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많은 전문가와 유권자 국민이 엄청난 양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부정 의혹을 제기해왔고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이 극소 부분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선거 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공표했음에도 전문가 검증은커녕 적법한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며 국가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명해야 할 선거관리자의 저러한 무법 행위는 민주공화국 형성의 제1차적 적대 행위입니다. 한편으로 중화민국의 진흥과 중국 국가의 부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중국몽을 추종하려는 반민족, 반국가 사대주의 작태와 2500만 북한 동포의 처참한 노예 상태를 외면한 위선적 민족주의 타령과 이기적이거나 혹은 철없는 친 김정은 용공주의와 분별 없는 사이비 진보주의 풍조는 자유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저 제동장치 없는 행각이야말로 국가문란이고 국헌문란이고 나아가 민주공화국 파탄을 부르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이 총체적 국헌문란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 국체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책무 이행이자 권한 행사였습니다. 4. 건국정신, 국가 재건 정신으로 자유대한을 지키자. 오늘 우리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6.25 호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어적인 호국 결단을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라고 멋대로 평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집요한 사실조작과 선전선동에 농락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대 신문, 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가 진실과 정의, 애국심은 외면한 채 반역적 사상과 난동에 편승하여 주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애국 시민은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부국강병주의 국가 재건 정신으로서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다 잡아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마술에 걸려들지 않는 지혜로운 눈과 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뜨거운 가슴과 불굴의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반대한민국 세력을 우리 스스로 물리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당하게 번영된 자유민주 신문명 국가를 유지하여 영속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 가치 동맹국가 한미일 안보체제의 변함없는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애국 시민의 심기일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4년 12월 2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중앙집행위원회 일동. 이 정교모의 이 성명서, 제가 오랜만에 보는 명문 성명서입니다. 이것을 거의 제가 빼지 않고 읽어드렸는데, 이 영상, 고성국 칼럼 이 영상을 저희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이 정교모 6,300여 명의 대한민국 교수들의 모임 정교모의 성명서를 널리 알리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